저는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꿈을 꾸었고 경험적으로 체득한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에서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시작 동기는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인 유지 동기는 이 시작 동기를 현실화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양면적 사고, 즉 시작 동기와 유지 동기를 동시에 사고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다 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취업 시 이력서에 이직한 사실이 많은 사람들은 채용 기피 대상자 1호가 됩니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이유죠. 하지만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너무나 운이 좋게도 모두가 부러워하던 모 유명 증권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이직을 하면서는 동종 업계가 아닌 모 건설회사로 이직했는데, 이유는 단 하나, 보너스가 1200%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사 상장을 앞둔 모 기능성 섬유회사 중소기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저는 모든 샐러리맨의 꿈인 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가 잘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실현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심지어 중고차 딜러에 중고차 상사까지 차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캐나다에 와 여성 전문 패션 쇼핑몰을 경영하고 있고, 모두가 힘들다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 하에서도 나름 선전하며 어느덧 그리도 꿈꿔왔던 경제적 자유, 그리고 지금은 거부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 깨닫게 된 것은, 성공을 하기 위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범죄에 연루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설사 제 아무리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름의 분명한 의미가 있고,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그 모든 경험들은 내 성공을 이루는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경험들은 실제로 실패의 순간, 그리고 사기를 당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서조차도 현명한 지혜를 저에게 알려주어 보다 안전하게 경제적 자유의 길로 이르도록 인도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폭풍 속 파선의 고통을 당해본 자만이 고요하고 잔잔한 바람 속에서도 바다 위의 두려움을 읽을 줄 알고, 강을 거슬러 헤엄쳐 본 자만이 그 강물의 세기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 속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나름의 선택적 방법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첫 번째는 내 꿈을 설정할 때 타인의 꿈이 아닌 내 스스로의 주체적 힘으로 꿈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 내 꿈을 주위에 이야기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응원 대신 비웃음과 핀잔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어떤 때는 무책임하게 다른 꿈을 찾아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매우 많죠. 이때 제 아무리 강철 멘탈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꿈에 대해 흔들리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홀리데이인 호텔 설립자 윌슨은 집에 와 400개의 호텔 체인을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 부인은 응원 대신 어이없는 웃음으로 응대하며 심지어 윌슨에게 이렇게까지 핀잔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이야기. 매우 오래전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듯 나의 꿈 역시 나의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꿈을 꾸매 굳이 이 세상에게 내 꿈이 옳은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허락받을 필요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는 이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꿈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참된 가치이다. 두 번째로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꿈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정찬성 선수를 보며 꿈에 대한 책임이 어떤 의미인가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찬성 선수는 자신의 오랜 꿈인 챔피언이 되기 위해 22연승을 달리고 있던 볼카노프스키에게 도전했지만 안타깝게 패하고 맙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KO로 끝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그런데 나만 즐겁지 않은 느낌? 그 성공의 환호가 나를 향하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적으로 20년 전으로 나도 모르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죽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9년간 준비한 만큼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었는데, 시합에 질 때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언제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 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나는 지금 더 이상 챔피언이 될 수 없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내가 이걸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가장 힘든 건 이제 여기서 내가 멈춰야 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젠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건가?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지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느낌. 격투기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인 건 알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만큼 격투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그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수 많았던 고비를 버텨왔던 저의 20년 세월은 그 장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깊은 공감을 하고 있었고 함께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정찬성 선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꿈이 너무나 소중하고 지금의 꿈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퀴즈에 출연했던 신승규 애널리스트를 인터뷰하던 유재석 씨와의 대화를 소개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하루를 만들고 싶을 때 구독과 알림 버튼을 이용하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늘 있는데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보는 것과 이건 애초에 안 돼 라고 하며 안 하는 것에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에 신순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설사 그 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분명히 있죠.